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는요. 주요 뉴스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더더 뉴스 코너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현대 교수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자, 정 교수 측은 항소하겠다 밝혔는데, 자, YTN 윤은숙 기자와 함께 이 재판 결과 더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카테고리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해서인데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인데요. 조국 서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에 조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죠. 그리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압수수색만 네네. 몇 차례였죠? 하여튼 수십 차례 했는데, 오케이. 네. 1년여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한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당초 검찰이 요청했던 징역 7년보다는 낮지만 네. 중형에 해당한다는 게 대부분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징역 3년이 넘었는데. 네. 예. 표적유도 불가능하고. 그럼요. 예. 예. 표적 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이다. 예. 아니다. 특권층의 반칙이고 신종 정경 유착이다. 철저히 가려야 한다. 나라가 둘로 갈렸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그동안 여론이 굉장히 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1심 재판에서 15개 혐의 중에 11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좀 이번 1심 재판의 결과가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도 좀 같이 했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별도 재판도. 예, 그래서 영향을 당연히 끼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정 교수의 혐의가 무려 15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유죄 판결 받은 의혹 혐의 좀 살펴보죠. 네, 정 교수의 혐의를 이렇게 좀 크게 덩어리로 나눠보면 딸 입시 비리, 네.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 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인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예. 이 가운데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가 7개였는데 모두 유죄로 나왔습니다. 모두 유죄예요. 네네. 예.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재판에서도 첨예하게 양측이 맞붙었던 부분이 네네. 표창장 직인 위조 부분인데 그렇죠. 동양대 표창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원래 양쪽의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리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위조의 근거로 이게 정사각형인 총장 직인이 표창장에서는 직사각형으로 예. 바뀌어 있다. 또 아들 상장의 픽셀 크기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직인 파일 픽셀 크기가 같다. 예. 30초도 안 걸린다 이러면서 직접 법정에서 시연을 하기도 적이 있었죠. 예. 네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법정에서 만든 표창장은 실제 원본과는 다르다. 글자나 총장 직인 굵기도 다르고 예. 또 시연대로 출력을 해보면은 상장 용지 밑에 은박지와 글자가 겹치게 된다. 예. 하여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위조가 명백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예.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총장 직인 부분은 프린터로 인쇄된 거고 예. 해당 직인 부분은 정 교수 아들의 최우수상 상장 중에 요걸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늘린 거다. 그거를 비교해봤더니 일치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7가지 인턴십과 체험활동 증빙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 정 교수가 꾸며낸 허위 서류다. 허위 스펙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딸의 엄마가 다 했다. 이렇게 네네네. 지금 재판부는 다 인정을 했나요? 네네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활동 모두 허위라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예. 또 이런 일종의 허위 스펙 자료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해서 이들 학교 정상적인 입학 사정을 방해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업무 방해한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예. 이게 정 교수 측은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밟지 않고 채택된 증거라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절차적인 하자는 있다.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걸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형사법적 정의에 반한다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증거는 확실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한 거네요. 네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조 씨 부부의 딸인 조 씨가 인턴이나 연구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한 증인들도 있는데요. 그래요? 이런 것도 내용에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는 믿음과 기대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1심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유죄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 도덕적 부담을
않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횡령 부분이 더 클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지금 국민 여론상에서는 집중적으로 사실은 보는 부분이 사실 그 입시 비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심 판결이 만약에 나중에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버리면 정 교수 입장에서는 뭐 결국은 지금 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니다. 뭐 법적인 또 도덕적인 부담까지도 크게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반면에 무죄 인정된 부분도 봐야 되겠죠? 네, 예. 무죄 인정 부분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 이제 대체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대표인 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는데 여기 자금 한 1억 5천여만 원을 조 씨가 공모해서 빼돌렸다는 게 그 횡령 혐의의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은 무죄 선고가 됐어요. 이게 횡령 무죄. 네, 이미 앞서 이거 공범으로 기소됐던 조범동 씨가 횡령죄를 무죄로 선고받은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조 씨와 공모해서 금융위원회에 펀드 출자 약정 금액을 거짓 신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무죄가 나온 부분은 또 증거인멸 관련해서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증권사 PB 김경록 씨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분에게 그 동양대에 있던 자신의 PC를 숨기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이렇게 봤는데요. 법원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이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증거인멸을 시켰다. 이렇게는 처벌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시한 거 아니다. 네, 이게 같이 한 거다. 네네. 형법에서 본인 범죄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 공동정범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고 만약에 증거인멸을 하라고 상대에게 지시를 했으면 그거는 이제 처벌이 커지죠. 네, 처벌이 되는데 이건 공동정범에 해당해서 증거인멸 교사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른바 이중기소라는 얘기 나오던데 이거 뭐예요? 이게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기소가 돼서 논란이 일었던 게 그 표창장 위조 혐의 부분이었거든요. 많은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막 한창 청문회 중에 그 막바지에 기소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검찰이 이 정 교수를 그 뒤에 그 이중 기소를 했어요. 이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그래서 공소권을 남용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는데 왜냐하면 청문회 당일 첫 번째 기소한 이후에 시간과 장소, 이 범행 방법 등을 모두 바꿔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기각되자 두 번째 기소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 사실은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중 기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그다음에 카이스트 정모 교수 이분들이 또 입시 비리 관련해서 뭐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진술 신빙성 이걸 인정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적어도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판결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한 이야기를 덧붙인 부분이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이 최 총장과 정 교수 그 키스트 정모 교수 등이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면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진실을 말한 사람들한테 거짓말했다고 한 거니까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 고통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거네요. 네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앞서 이제 제가 그 송민아 기자하고 경제 이야기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자, 이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 그런 무죄가 선고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죄가 대부분 선고가 됐고요. 근데 이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 전 장관이 발탁이 되고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지정된 시점에 정 교수가 친동생하고 지인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물론 정 교수 측은 투자 연습 삼아 거래한 거다 이런 취지로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등록을 철저히 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니까 차명 계좌를 그때서야 사용했다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재산 증식의 투명성에 대한 요청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본다. 죄책이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시각에서도 교수님이신데 그런 부분을 그냥 연습 삼아 했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뭐 1심 선고 정 교수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인데 충격을 많이 받았죠, 당연히.
네, 어제 정 교수는 바로 법정 구속이 됐고요. 예. 재판 내내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면서 조용히 경청을 했는데 예. 이게 재판장이 이렇게 중형을 읊는 주문을 내리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우려는 적지만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정에서 구속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이번 그 재판의 변론 종결 때까지 한 번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이렇게 또 태도를 매섭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반성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많이 좀 사실 어떻게 이른바 흔히 말하는 괘씸죄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변호인들이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그 법정에서 법정 구속되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 선고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변호인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인데 그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노력들, 그러니까 언론에 일일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법정에서 다퉜던 부분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이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된 걸 보면서 괘씸죄 같은 것이 적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남편은 조국 전 법무장관도 이제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좀 입장을 밝혔죠? 네네. 조국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1심 판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또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사실은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본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장관도 재판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정경심 교수도 지금이 1심이고 2심과 3심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 결과는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더뉴스 YTN 윤현석 기자였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듣는데 좀 숙연해집니다. 막 오늘 좋은 얘기들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조은지가 나와가지고 네, 어제 마지막에 프로야구 키움 얘기 막 하려다가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제 결론 나니까 내일 전해드릴게요 했잖아요. 그 결론 안 났습니다. 안 났어요? 네. 앞서 이 시간에 전해드렸잖아요. 키움 허민 이사회 의장의 구단 사유화 논란. 팀 선수들 데리고 야구놀이 한다. 지난해 6월 2군 훈련장에서 본인이 마운드에 서서 연습 투구를 막 하고 선수들 직접 세워놓고 막 피칭하고 그런 거. 영상이 고스란히 타사 방송국에 방송이 되면서 갑질 논란을 일으켰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걸 누가 찍었고 누가 방송사에 제보해서 이게 왜 알려졌는지 이제 색출. 구단 내부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이른바 색출한. 그렇죠. 그 과정에서 팬 사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CCTV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찍은지 확인을 했는데 그게 팬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팬인데. 네. 그래서 베테랑 스타 선수 이제는 은퇴한 이태근 선수한테 영상 찍은 팬한테 언론사 제보 왜 했는지 알아봐라. 야, 네 팬이니까 네가 좀 알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면서 허민 의장이 화가 많이 나셨다. 이랬대요. 그중에 일부는 녹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근 선수는 좀 참다가 키움 구단 또 관계자에 대해서 징계 요구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그 촬영된 장소가 일반인이 올 수 없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서 보안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CCTV를 본 거지 이른바 색출이나 사찰이나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 팬에게 우리가 직접 위해를 가한다거나 네가 왜 했냐라거나 압박을 한 것도 안 했다. 이태근 선수한테 물어본 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해명이 그렇게 좀 궁색한가요? 궁색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KBO도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요. 상벌위가 열렸는데 그제 결관한다고 했다가 어제 결관한다고 했다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고 이제 결론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고를 받은 KBO 정운찬 총재가
상벌이 징계 보고서 보고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장고에 들어갔다. 네, 오는 31일 날 이달 올해까지만 이제 임기예요. 임기가 끝나는데 예. 사안이 너무 중대하잖아요.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네,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일각에서는 또 상벌이는 일단 뭐 법률가, 그러니까 법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 팬들이 봤을 때 헐 어떻게 팬을 사찰해? 뭐 야구 놀이를 어떻게 해 하는 이 공분을 전혀 그 처벌 수위에 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솜방망이라서 좀 장고가 길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KBO는 지난 3월에도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가 옥중 경영한다. 사실 비선 실세다. 뭐 이런 의혹 가지고 조사했는데 그래요. 벌금 2천만 원 때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손방망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늘 아니면 더 늦어진다면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주목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운찬 총재 또 이번에도 혹시 손방망이 처벌 네. 비난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네. 없네요. 그동안 상황 보니까. 네. 자, 맷값 폭행 이른바. 네. 자,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뭐 이 당선인인데 네. 취임 되겠습니까? 눈치 작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거는 사실 없어요.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 지난 17일 최철원 M&M 대표가 당선이 됐고 대한체육회에서 오케이 인준을 받으면 이제 회장에 취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론 반응이 너무 냉담하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정치권에서 이른바 최철원 금지법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앞으로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다. 이 내용이 골자예요. 이게 근데 혹시 통과된다고 해도 뭐 공포하고 시행 거치고 하면 최철원 당선인이 취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소급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도 하고 국회 차원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체육회 규정을 보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사회적 무리요? 네. 이게 뭐예요? 사회적 그러게요. 무리.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맥값 폭행 같은 경우는 일단 사회적 무리는 분명하죠. 뭐 화물차 기사를 뭐 이렇게 때리고 돈을 2천만 원 준 거니까요. 근데 보면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는 500억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받았습니다. 물론 특별 사면 됐습니다만 그 기간 내내 지금도 핸드볼협회 회장입니다. 또 이기흥 현재 체육회장 겸 IOC 위원도 횡령으로 역시 과거 실형을 살았고요. 이번에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당시 후보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받았고요. 그 이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또 무고죄 이런 걸로 법정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회적 무리가 아닐까요? 사회적 무리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철원을 뭐 안 쳐라. 저는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닌데 체육계 정말 쇄신이나 물갈이를 원한다면 사회적 무리 뭐 이런 모호한 기준 말고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 편에는 이건 무리가 아니고 저 폭행은 무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중잣대나 내로남불 이런 건 좀 별로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직 상실을 하는 거 보면 이를테면 벌금 100만 원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면 될 텐데.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게 계속 저도 이거 알고 있는데 물어보려니까 그렇네요. 100골 계속 9수입니다. 100호골 토트넘에서 통산 100호골을 채워야 되는데 두 경기째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구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네요. 오늘 새벽 2부 리그팀 스토크시티와 리그컵 대회 8강전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 후반 시작할 때 교체 투입돼서 끝까지 뛰었는데 공격 포인트 없었습니다. 후반 31분에 절묘하게 해리케인 패스 받아서 골 넣었는데 이게 옵사이드 판정 받았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옵사이드. BBC 등 현지 언론은 이거 오심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컵 대회는 8강까지는 비디오 판독 VAR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분통이에요. 다만 토트넘은 3대1로 이기고 리그컵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 월요일 새벽 4시 15분 울버햄튼과 리그 맞대결이 있는데 이때는 9수 끊고 100호골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월요일을 힘차게 100호골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지 YTN 스포츠부 기자였습니다.